인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차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려워요. 예,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시장 되돌림으로 계산할 게 아닙니다. 이 주식들은 외국인과 기관들 큰 돈이 만지는 종목이잖아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들 큰 돈이 만지는 하이닉스와 삼성이 어렵다 보는 거고, 대신 이제 SDI라든지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쉽게 움직여요. 쉽게 움직인다고. 바이오는 지금 사실 아직 제대로 붙지 않았어요. 바이오는 뭐 파미셀이라든지 아니면 뭐 몇몇 종목들 봐도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은 노다지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식이 물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움직이실 때는 움직이셔도 돼요. 조금씩 떼가지고. 왜 노다지판이라 그러냐면 대부분이 지금 대충 찍어도 먹는 장이,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말고요.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이거는 별로 탄력이 작아져. 하나 투인데 별로 탄력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훅 빠진 애들이 전부 다 지금 만약에 차트가 이 위치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빨 빠진 종목들이 딱 올선 올라온 애들은 거의 다 먹어요. 지금 물려도 별로 안 물립니다. 왜? 지금은 장인가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아시겠어요? 조금 있는 자금을 가지고 낙폭 과대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올선 올라온 애들을 거의 다 공략하면,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장은 또 빠질 수 있어요. 분명히 음봉 나와요. 근데 장이 음봉 나와도 걔네들은 뭐냐면은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낮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장대 음봉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작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만약 지수가 음봉이 나오면 뭐죠? 지수가 음봉이 나왔단 말은 일마들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바이오는 조금, 제가 분명히 말, 바이오는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럼 LNF 같은 게 있으면은 요건 21선까지 오는 거는 별로 안 건드려도 돼요. 예. 그러니까 각도가 얘는 좀 완만하잖아요. 이게 좀 기준을 잡아드려야 되나? 또 대충 찍는다 그러면은 아니 근데 대충 찍어도 돼요. 예. 사막 콘덴서를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21선 온 애들은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누가 물어봤어요. 대주전자재료인가? 얘는 아직 조금 여력이 있잖아요. 이만큼. 그쵸? 근데 사막 콘덴서는 이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런 애들은 굳이 양봉에 붙을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기를 지금 안 붙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붙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이 되게 되면 시장이 이런 종목에 추가적인 베팅을 잘 안 합니다. 또 요 위치에 있는 종목에 베팅을 해요. 예. 저희가 어제 푸른 기술을 매수해도 왜 이런 걸 매수할 수가 있냐면, 제가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시장의 힘이라 그래요. 시장이 어쨌든 간에 개잡주든 뭐든 간에 이렇게 장대봉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 한번 딱 밀리면은 확률적으로 장에 큰 변동이 없으면 그 다음날은 조금이라도 올라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벼운 친구들은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요지는 뭐냐면, 어차피 3만원짜리 주식을 기다려가지고 본전 가기는 어려워요. 네? 방법은 뭐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3만원에 샀습니다. 근데 지금 2만원이에요. 이거를 본전 가려면 딴 거밖에 없어요. 여기 100주로 있었다면 여기를 2배수로 3배수 베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쉽냐고? 쉽지 않아요. 돈도 없고 이미 물려있고 분명히 딴 거를 잘라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존 종목들을 굳이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11월 장은 어느 정도 10월달 장에 하락을 많이 하는 장이 될 거예요. V자 반등은 아니라도. 그래서 기존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어디 갔니? 삼성전기를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많이 안 빠졌는데 내가 15만원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10주를 갖고 있어. 지금 추미하면은 또 물려요. 왜냐하면 주가가, 우리가 보통 제가 강조드린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저랑 계속 주식을 하시다 보면 제가 웬만해서는 추매를 잘 안 시켜요. 안 시키는데 최소한 마이너스 15% 전후까지는 와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있는 종목들 추매하면은 돈은 또 잠깁니다. 왜? 100주 갖고 있는데 100주 해봤자 끼케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밖에 못 맞춰요. 예. 그럼 최소 2배수 베팅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주식이 벌써 대여섯 개 돼요. 그리고 뭐 현금이 쫙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장에다가 2배수, 3배수 베팅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정답 러닝이 있습니다. 예? 정답 러닝이 있어요. 정답 러닝은 또 시장 때문에 빠졌으니까 내가 근데 26,000원짜리야. 그럼 이런 주식들은 최소한 60일선까지 올라올 때까지 놔둬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내가 신규 단타를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처럼 지금 있던 매수 신호가 가능해요. 매수해도 돼요. 지금 5일선 돌파할 때 매수하는 종목은 전부 다 60일선 이 빨간 선인데 여러분들의 화면에다가 5일선하고 21선, 60일선만 넣어도 돼요. 뭐 복잡하게 여기저기 넣습니까? 남들이 하는 거가 똑같이 해서 심리적으로 하면 돼요.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올릭스란 종목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올릭스 같은 경우는 내가 7만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수준에서는 얘가 지금 60일선에 오죠. 그러면 사실은 뭐라 그러냐면 주가 하락의 30% 되돌림 위치라서 언제든지 약간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여기 얻어맞고 밀릴 때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장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기존 종목은 최대한 마이너스 한 15에서 20%까지 올 때까지 내비두세요. 내비둬요. 물론 여기서 이미 50% 이상 박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비두고 실제적으로 최소한 제가 좀 전략을 드리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내가 1,000만원이라 칩시다. 예,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한 잔고가 600만원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장이 지금은 되게 변동성이 큰 장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이에요. 어제 저희랑 같이 해서 뭐 푸른 기술 사봤자 끼케야 돈도 떼도 안 돼요. 수익 주가는 뭐 7, 8% 올라도 돈도 안 돼요. 그쵸? 뭐 100주 사봤자 나는 벌써 1,000만원 몰려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푸른 기술 이런 거는 그냥 단타잖아요. 어차피 뭐 이거 크게 먹을 수 없으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떼야 돼요. 그게 그렇게 안 됩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내 계좌 나에서 떼야 된다고. 10주씩 떼든 20주씩 떼든 떼내가지고 무조건 10에서 15%는 계속 단타를 쳐야 돼요. 예. 시장이 나 이제 갑니다. 나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질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12월 장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좀 그렇습니까? 12월 장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장이 연말까지 그러니까 저런 느낌이 분명히 11월 29일 날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짝 잘해야 또 2, 3주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12월에는 기관들이 베팅을 안 합니다. 또 그 망할 놈의 개인 양도세 이야기 또 나오겠죠. 매년 나오니까. 대주주 양도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연말까지 좋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또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9월 말 장 기준으로 제가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요원해요. 솔직히 요원하다고. 아예 뭐 초 잡주들 이거 뭐 아이디스나 앤디포스나 동양파일이나 이런 거 그냥 M&A 하는 거 주식 아니면 예? 이런 주식 아니면 애매해요. 근데 이런 주식은 상당히 그냥 단타용이잖아. 예? 뭐 앤디포스 이런 거 다 단타용. 이거는 시장에는 상관이 없잖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장과 같이 상관된 전체 대부분 종목을 말하는 거예요. 애매해요. 크리는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어차피 내년 1월, 2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길게 안 할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12월 장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죠?
그럼 12월장에 시장은 분명히 뭘 생각하냐면 내년 1월장을 준비할 거예요. 그럼 1월에 많이 들어오는 장이 뭐냐 하면은 거의 1월 효과가 이제 보면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런 IT 쪽이 많아요. IT 쪽이 많아요. 근데 IT라도 제가 말한 반도체는 웬만하면 몰리 해야 돼요. 예.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뭐가 많이 움직였냐면 이 디스플레이가 많이 움직여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CES 2019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좀 오래 갖고 있던 파워리스나 이런 애들이 카메라 모듈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 장에. 파워리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다 팔아버렸는데 자화전자도 마찬가지고 MC넥스도 마찬가지고 IT 중에서는 생각보다 달리 카메라 모듈이나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요지는 뭐냐면 뭐 테스가 됐든 이런 반도체 주들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잘 힘들 거예요. 왜? 전제는 하이닉스 못 가면은 죽다 깨어나도 하이닉스가 지금 8만원 가기는 여러분이 봐도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천지개벽이 나올 때 그냥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관련된 거는 별로 못 간다고. 그래서 IT 중에서 그나마 갈 수 있는 게 SDI 같은 이 2차 전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주가는 뭐 왔다 갔다 하지만은. 비록 예를 들어서 포스코 캠텍이나 예? 일진모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신흥이나 이런 애들이 쉬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애들은 어차피 내년 1월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오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바이오는 이제 실제 뭐냐면 뭐 이제 박살난 바이오는 안트로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만약 이런 주식들은 약간 그러니까 어떤 걸 메시지를 드리냐면 이미 내려오던 친구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9월달 장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장과 비교해야 돼요. 9월에 장이 좋았단 말이에요. 9월에 장이 좋을 때 반영 못하신 애들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이오에 들어갈 돈들은 애들이 경협으로 매매할 거예요. 바이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마다 다 달라요. 쉽게 말해서 이제 동성제약 같은 데는 돈이 안 들어와요. 이런 애들은 돈 안 들어와요. 뭐 어차피 이거는 시장에 상관없이 어차피 죽었던 종목인데 동성이나 뭔가 신신이나 뭐 이런 애들은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돈이. 그럼 뭐가 들어옵니까? 그건 이제 조금 다르게지긴 하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누가 물어보셨죠. HLB라든지 이런 애들은 워낙 한번 또 움직이면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예 죽어버린 거 있죠. 뭐 GL 팜텍 이런 이상한 바이오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요새는 어쨌든 그 뭐랄까요, 단타 세력들은 그러니까 단기 개인 세력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거 매매하겠습니까? 거의 경협 아니면 바이오예요. 근데 경협 아니면 바이오인데 이거 뭐라 그럴까? 주가가 움직이는 바이오는 개별 재료를 쌓아야 돼요. 그쵸? 작년에는 바이오 활성화 방향이 나와서 같이 우 갔는데 지금은 개별 재료를 쌓아야 돼요. 뭐 한다, 뭐 임상이 나온다 이렇게 싸줘야 돼요. 그쵸? 뭘 개발했다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경협은 개별 재료를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북미 관계 뉴스만 날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단타 세력들이 바이오보다는 경협을 조금 더 선호할 거예요. 왜 선호하냐면 또 하나 있어요. 어차피 내년 1월에 2차 북미 회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정이기 때문에 거의 바이오, 이거 상대적 비교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로는 탄력성 면에서는 경협보단 바이오가 셀 거예요. 아니요, 반대로 바이오보다는 경협이 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의 밸런스가 좀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막 말해놓고 그러면 뭐 종목 하나 안 찍어주십니까 그러는데 종목 열심히 같이 매매하고 있거든요. 예. 대부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제주항공의 차트인데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다가 요 위치에서 사세요. 위에 21선, 61선 있는 위치에서. 왜냐하면 요때 사게 되면 이게 다 저항 매물이에요. 특히 21선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은 들어오니까 빼고 빼고요.
시장 쉽게 안 죽습니다. 이렇게 땡기